제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릴 거는 무엇이냐면 이 영상의 목적은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는 거.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자기계발적으로 사회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자기계발 컨텐츠가 아니고요. 가정을 지키는 것, 제가 생각하는 옳다는 사랑, 순결하고 고상하고 우아한 사랑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오늘 하는 말은 그 목적을 바탕 둔 여러 가지 조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람을 피우는 남자, 특히 또 오늘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람을 피우는 남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 유부남이니까 물론 연애 대학생들, 청년들 연애하는 분들도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일단 저는 유부남, 가정, 이미 결혼이라는 서약과 사회적 약속과 서로 배우자 간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죠. 그 약속을 계기로 이제 이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 한 몸이 되고 한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들, 부부간 사랑에 대해서 제가 전제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남편이, 유부남이,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종류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아예 모르고 있는 여자랑 바람이 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아니야, 어떻게 아예 모르는 여자랑 바람이 나? 이건 어떤 일이냐면요, 이 남자의 인맥 가운데, 인맥 네트워크 가운데 없던 여자와 바람이 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우연히 무슨 사업체 거래를 하다가 아주 우연히 괜찮은 여자를 봤어요. 그러면 원래 모르고 있던 여자 중에 이 여자를 아주, 평소에는 이 여자를 한 번 보고 그냥 말 여잔데 자기가 그 여자를 보고 호감을 갖는다? 그러면 또 어쩌다 보니까 두세 번 계속 만난다? 그러면 애초에 이 여자와 만났을 때 몰랐던 여자가 내 인맥 네트워크에 들어왔을 때 호감을 갖고, 이제 불순한 호감이죠. 결혼한 남자가 무슨 그런 호감을 피웁니까? 근데 그렇듯이 아예 모르는 여자, 누군가 일적으로 소개해 줄 수가 있고 이렇게 아예 몰랐던 여자와 바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아예 몰랐던 여자가 아니라 자기의 인맥 네트워크 안에 있던 여자와 바람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후자의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들 룸살롱 가거나 술집 여자랑 바람 나거나, 일단 그 분야는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 이 내용, 우리 오늘 영상 찍는 주제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건 제가 나중에 할 수 있으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그런 분들 자체는 일단 인격이 너무 저열하고 제가 생각하는 그 보편과 정상의 기준에 벗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거나 이런 마음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 그 에피소드, 이제 돈 주고 성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매매 업소 여자분과 이렇게 사귀어서 바람이 나거나, 이거는 논외로 합니다, 일단. 그래서 정리할까요? 첫 번째는 아예 모르던 여자와 바람이 나는 경우, 아니면 알던 여자와 바람이 나는 경우. 근데 오늘은 이 후자의 경우를 이야기할 건데, 원래 알고 있던 여자와 바람이 나는 경우는 아내도 그 여자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 남자는 남자만 모르는데 남자가 아내와 사랑하는 그 내러티브에서 딴 여자에게 이렇게 좀 관심이 가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남자는 본인 스스로 이상해집니다. 왜? 생각해보세요. 맨날 같이 살고 몸 부대끼고 사는 부부가, 남자나 여자나 그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여보야가 뭔가 평소랑 다르면 느껴지잖아요. 아무리 둔한 남자도 그런 걸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자는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오늘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냐면,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여자는 신뢰감 있고 호감 가는 그런 직장 동료라고 해도 바람이 안 날 수 있거나, 원래 여자가 갖고 있는 그 기질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특질이라고 하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자는 또 다음번에 제가 다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남자가 부부 생활할 때 좀 이상해지면 여자는 바로 알아요. 바로. 근데 남자는 몰라요. 자기가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난다, 이거는 엄연히 말하면 서서히 이상해지다가 한 번에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이 접점을 넘어가 버리는 게 이제 바람이 난다는. 그러니까 열매라고 한다면, 열매가 이제 제가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바람이 뭘까요? 남자의 바람은 곧 섹스입니다. 섹스.
자기가 약속한 사람, 결혼은 뭐죠? 평생 이 여자와 섹스하면서 애 낳고 가정을 이루고 이 여자와 사랑을 하는 게 결혼이에요. 결혼 생활이고. 근데 이 배우자 외에 간통이라고 하죠. 혼 외의 정사라고 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남자가 바람 폈다? 그 섹스예요. 다른 여자와 섹스했다 이겁니다. 성관계를 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결론이죠. 바람의 결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남자는 바람을 폈다는 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혼자는 뭐라고 답했냐면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짓는 게 바람이다. 남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자는 반대로 그러면 유부녀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했을 때 뭐가 바람입니까? 바람의 기준이 뭡니까? 했을 때 다른 여자와 나 아닌 다른 여자와 감정적으로 사랑의 교류를 할 때부터가 바람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 편만 든다.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여자분들이 갖고 있는 특질 속에서 약점과 나쁜 점도 제가 찍어 드릴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이 생각하는 바람의 기준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바람이라는 게 이제 혼외정사, 간통이라는 게 이제 쭉 가다가 하나의 그냥 방지턱 하나 넘은 것 뿐이지 이미 몸의 방향은 몸과 마음의 방향이 그 여자에게 틀어져요. 그게 바람이죠. 왜? 이제 섹스는 저 여자와 간통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아느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시간 문제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여자분들이 느끼는, 여자분들이 정의하고 있는 바람의 기준이 맞아요. 그리고 그건 더 본질적으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게 바람이 맞죠. 그래서 지인과 여보야도 알고 있어요. 그 여자를 알고 있어. 회사에서 여보 오늘 뭐 했어? 회사에서 회식했어. 뭐 회사 동료랑 얘기했어. 어디 뭐 그 여자 뭐 여자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엔. 근데 처음부터 마음의 동기가 이미 그 다른 여자와 호감이 있으면 여자는 자기 아내는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 할 때부터 감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과학적이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 프레임이 촌스러운 프레임이에요. 왜요? 사랑은 비과학적 영역입니다. 맞죠? 그리고 논리적인 분야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의사분들이 요즘에 기가 많이 안 좋네요. 침으로 이렇게 놓고 뜸들이고 기가 통하게 배가 따뜻하게 데펴져야 됩니다. 이건 서양의학에서는 바보 취급받는데 동양의학에서는 이게 퀄리티 있는 의학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미국의 제일 좋은 병원들이나 서유럽에서 제일 좋은 병원들이나 몇몇 이제 병원들이 서구 의학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넘어가가지고 동양의학을 아예 차용해서 아주 동양의학 센터를 아예 병원 건물을 짓고 있는 그런 서양 병원도 있거든요. 무슨 말을 드리냐? 과학적, 논리적 이런 영역이 다가 아니고 사랑, 대표적인 게 가장 큰 게 사랑이죠. 사랑과 우리의 사람은 영혼이 있다는 말이죠. 영혼의 어떤 움직임을 여자들은 바로바로 캐치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다 얘기했지? 여자는 그래서 무슨 책임사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이게 아니고 바로 안다 이거예요. 바로 안다. 바로 알 수밖에 없어요. 이상해지니까. 촉이 좋은 여자분들은 자기가 이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호감이 가는 이런 것들은 여자들 견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당연한 말입니다. 당연한 말. 이 여자 의부증인가 의처증인가? 의부증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건강한 바운더리, 가이드라인의 빨간 신호등, 우리 가정을 지키는 아주 좋은 나침판의 빨간 신호등입니다. 여하간 그래서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자기 지인과 바람이 나의 경우는 아내도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에 그 여자와 바로 성관계 한다. 이거는 진짜 미친놈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바람이라는 건 이 남자의 마음의 벽이, 마음의 방향이 조금씩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그거를 여자는, 아내는, 안사람은 자기와 이미 한 몸이 된 나의 아내는 바로 남자가 마음이 이상해지고 있는 걸 안다. 남자만 모른다. 그러면 남자는 뭐라 그러죠? 여자가 촉이 오니까 툭툭 찔러보면 오히려 더 되려 화를 내요. 남자는. 왜 그래서 뭐해? 막 이렇게. 나중에는 딱 결정적 증거 있으면 미안 여보 사실은 정말 평소 알던 여자와 바람이 나는 경우 제가 이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와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여자와 바람이 나는 경우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두 분류로 나눌게요. 첫 번째 분류는 뭐냐면 평소 알고 있는 여자인데 처음부터 이 여자는 괜찮은 여자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방금 아까 예를 들었듯이 그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직장 동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직장인이 많다고 하시면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애인이 있어. 근데 예를 들어 학과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남자가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동아리에 예를 들어 자기 애인이 있는데 동아리에 뭐 예쁘장하거나 되게 털털하거나 모든 남자들이 다 매력을 느낄 정도의 여자가 후배가 들어와요. 아니면 뭐 재수학원을 아니면 편입학원을 자기가 갔는데 그건 뭐죠? 만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있는 그 인맥, 새로운 인맥에 편입학원이라는 인맥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자기의 원래 인맥이 아니고 원래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아니, 모르는 사람이랑 바람 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왜? 이제 편입학원을 다니거나 대학교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그 여자는 이제 매일 보는 겁니다. 매일.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기 지인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지인과 바람나는 경우는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미 저 여자가 처음 딱 이제 동아리 후배로 들어오거나 이제 이직을 했거나 아니면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 쟤 괜찮네 이렇게 느끼는 거. 쟤 좀 예쁘장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저 여자가 괜찮은 여자의 부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첫 번째 분야입니다. 근데 이거는 나쁜 부분이 뭐냐면 물론 제 논지에 논박할 수 있는 가장 큰 논박 내용이 뭐냐면 야 그러면 뭐 아는 지인 괜찮은 여자랑 이런 선후배 관계 직장 동료 다 바람나냐? 쟤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미 괜찮다고 생각하는 여자 후배나 여자 직장 동료나 이런 사람들과 나중에 결국 바람이 나는 건 어떤 분야냐면 자기가 이미 호감을 갖고 있어요.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여자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이 여자랑 같이 지내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나쁘진 않죠. 훈훈하죠. 왜? 얘는 괜찮은 애니까. 얘가 뭐 남자친구가 있거나 뭐 얘도 유부녀거나 뭐 유부녀면 또 다른 부분이지. 남자친구가 있거나 남자친구가 없거나 근데 이 여자는 같은 프로젝트를 하거나 발표 준비를 하거나 PPT 때문에 뭐 몇 날 며칠을 같이 하거나 그러면 좋잖아요. 남자분들 그런 거 마음속 은밀한 부분에서는 얘랑 같이 지내는 게 싫진 않은 거죠. 근데 결국 바람이 나는 커플이라고 하기도 그렇다. 불륜 케이스를 보면 이미 남자가 처음부터 그걸 은밀한 중에 인지하고 있습니다. 얘는 괜찮은 여자다. 이걸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불순한 마음의 동기라는 거죠. 왜? 이미 알고 있다는 거 뭐죠? 은밀하게 그 여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유부남이니까 아니면 뭐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남자라면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만약에 괜찮다? 그러면 자기가 정서적 장치나 물리적으로 최대한 가까이 안 될 장치나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장치들을 자기가 부단히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이 여자와 어쩔 수 없이 계속 부딪힌다? 그러면 안전한 검증의 신호등, 안전한 검증의 나침판이 뭐냐면 자기 여자친구나 여보야가 이 여자와 뭐 전화통화를 할 수도 있고 일적으로 그리고 일적으로 카카오톡하고 파일 전송하고 사진 전송하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내가 언제든지 내 핸드폰 메시지 창을 보더라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자신의 그 나침반이 자신이 방향이 지금 어느 키로 점점 쏠려 있는지 자기가 은밀한 중에 이 여자랑 같이 보내는 게 훈훈하고 그냥 좋은지 즐기고 있는지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랑의 방향키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거나 마음의 중심키가 돌아가면 바로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은 뭐냐? 남자 스스로도 자기가 인지하지 못할 뿐 무의식적으로는 비도덕적이라는 행동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보야가 정말 그 카카오톡 내용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보야가 그런 걸 보거나 이러면 뭘 봐 이렇게 뭔가 이상해진다는 거죠. 뭔가 아내님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괜찮아요? 다시 정리할게요. 지인인데도 첫 판부터 호감 가는 여자와 어쭈쭈 하다가 결국은 바람이 난다. 바람난다 이러면 추상적으로 들려요.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일부러 언어적으로 왜 자꾸 섹스해 자꾸 왜 성관계를 말해 그냥 바람났다고 하면 되지 이거는 우리의 추상성을 더욱더 추상적이게 만드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기냐? 인간이 일생에서 왜 문제가 생기냐?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틀리고 생각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추상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추상적인 그 뜬구름 같은 걸 언어적인 단어를 의지적으로 취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낯뜨겁고 좀 걸리고 양심에 찔릴 수도 있고 듣기 불편할 수도 있으셔도 섹스, 성관계, 간통, 뭐 혼외정사, 불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죠. 아, 맞아. 우리가 추상적으로 갖고 있던 레이더가 점점 그 레이더의 먼지가 닦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이미 알고 있는 남자, 호감을 갖고 있고, 쟤 그냥 괜찮은 여자네. 근데 계속 붙어 있으면 결국 바람이 나거든요. 바람 나는 거 뭐죠? 아내가 있는데 그 내가 호감 같다고, 쟤 그냥 괜찮은 후배지. 쟤 괜찮은 애였지. 걔랑 옷 벗고 옷 다 벗고 이상한 짓 한다 이거예요. 추상적이었다, 바람 핀다, 뭐 호텔 들어가는 드라마나 영화가 안 좋은 게 그런 겁니다. 상상을 하게 하죠. 근데 그게 뭐죠? 결국 그 여자랑 아내가 아닌 여자랑 발가벗고 그 여자의 알몸을 본다 이거예요. 자기 뭔가 저 여자 몸을 섞는다 이거예요. 그게 간통이고 그게 바람이에요. 얼마나 배신감일까요?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그 젊은이들 커플 중에 특히 대한민국 이혼율 1위라고 하잖아요. 제가 평상시 사랑 멘토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랑 다르게 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의 추상성이 아니고 진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멘토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언어적 구체성이 여러분들 불편하게 계셔도 이 불편함이 쓰디쓴 약으로 작용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호감 가는 여자랑 은밀하게 뭐 이렇게 되는 거,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오늘 진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정말 관심 없던 여자와 바람이 나는 경우를 이야기할 거예요. 처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뭐 얼굴도 그냥 보통인데 내 스타일도 아니고, 아니면 쟤는 뭐 얼굴도 못생겼는데 뭐 다행이고, 쟤는 뭐 진짜 나 키 큰 여자 싫어하는데 쟤는 키가 크고. 왜냐면 남자 여자끼리 같이 일을 하거나 동아리 후배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이런 거면 그 여자랑 같이 있거든요.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남자와 여자는 완벽한 우정과 동료애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예 관심이 없던 여자와 어떻게 바람이 나느냐를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아예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바람이 나? 그러면 아예 관심 없는데 자주 접하는, 맨날 보는 사람이 대표적으로는 직장 동료입니다. 직장 선배일 수도 있고 직장 후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대학교 동기, 대학교 선배, 대학교 후배, 아니면 뭐 학원에 다닌다 그러면 노량진 학원 동기, 아니면 편입학원 동기, 강남의 어디 영어 스터디 동기. 사람은 자기가 새로운 인맥 네트워크에 들어가면 거기에 반드시 괜찮은 여자, 아니면 괜찮진 않지만 그냥 보통 여자인데 계속 보다가 정이 드는 여자. 왜 그럴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기에서 사회적 영향력에 우리 모두가 영향을 받고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선택한다고 믿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보이지 않는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의지적으로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의 자유가 없는 거야? 인간의 의지가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책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니네들이 바보야, 이게 아니고 인간은 원래 사회적 영향력 안에 거한다 이겁니다. 또 제가 자주 예를 드리는 게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에서 인간의 의사결정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도덕적 가치기준. 잠재의식은 다른 말로 뭐죠? 무의식 체계예요. 무의식 체계 이러면 있어 보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르고 있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는 영혼의 모양이 무의식, 잠재의식, 이렇게 과학적으로 있어 보이는 단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인간이 투표를 하거나 인간이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이성과 합리로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조지 레이코프는 정말 유명한 언어학자잖아요. 알고 보면은 인간의 선택은 90% 이상의 잠재의식 속에서의 영향력 때문에 인간이 선택을 한다. 그러면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 심리학 효과 중에 이 효과가 있어요. 단순 노출 효과라는 그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뭐냐면요. 진짜 단순해요. 단순 노출 효과가 뭐냐면 인간은 단순히 계속 노출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주 보면 볼수록 상대에게 아니면 그 물건에게 호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뭐 생각해 보세요. 동아리 새로 들어갈 때나 직장 새로 들어갈 때나 평소에는 그냥 처음에 봤을 때는 얘 되게 못생겼네? 이런 여자가 있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얘 진짜 별로네. 근데 한 달, 두 달, 6달, 1년, 2년 계속 지내다 보면 얘가 그래도 얘 예쁜 구석이 있네? 이거예요, 이거. 아니니 그런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게 있어요. 물건도 처음에 아주 대표적인 게 한국은 내수 시장이 현대기아 자동차가 한국에서 타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 있으니까 신차 효과가 뭐냐면 처음 봤을 때 뭐야 무슨 자동차가 저렇게 생겼어. 메뚜기 같아. 여보 저 귀뚜라미 화난 귀뚜라미 같이 생겼어. 이랬는데 계속 보다 보면은 단순 노출 효과 때문에 보면 볼수록 저거에 대한 익숙함이 늘어나면서 호감이 생겨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 드냐? 저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 노출 효과입니다. 왜 이야기 드리느냐? 저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미국 인구가 3억이잖아요. 미국인의 3분의 1 정도가, 그러니까 1억 명 정도가, 3분의 1 정도가 자기의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냐? 학교나 직장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다 만나고, 이게 뭐죠? 단순 노출 효과. 생각해보세요. 결혼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내 인생에서 예를 들어 그 신이 있다고 유신론자라고 쳐봐요. 그러면 신기하잖아요. 내 인생에서 이 73억 인구 중에, 전 지구 73억 인구 중에 나와 단짝이 예비돼 있다면 얘가 누굴까?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 나의 단짝의 퍼센티지가 내가 자리하고 있는 이 물리적 장소에 비례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여기 있는데 에티오피아의 여자가 나와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배우자의 가능성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왜? 물리적으로 나랑 떨어져 있으니까. 더 좁혀볼까요? 같은 동네, 아니면 같은 학교, 같은 대학교, 같은 직장. 뭐죠? 인간은 아무리 인터넷 가상 공간이 창궐한다고 해도 인간 자체가 물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지리적으로 물리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직장을 가느냐, 자기가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느냐, 자기가 어떤 대학교에 들어가느냐, 자기가 어느 곳에 거하느냐 따라서 자기 배우자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걸 어른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자기 집 팔고 재산 다 팔아서 아들 대치동 학원 가기 위해 대치동에 아주 허름한 아파트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 친구가 대치동 친구들이 되니까. 자기 인맥 형성이 그렇게 되니까. 또 왜 그렇게 학부모들이 좋은 학교 하냐면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 부정적 영향력이 많습니다. 그러나 왜 또 긍정적으로 본질적으로 그건 부모들이 뭘 알고 있는 거냐면 얘가 어느 학교에 가느냐 따라서 얘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왜?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그 계층 자체가 달라지니까. 여기서 계층은 물적 재산도 있겠지만 학식적 지식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로스쿨 들어가거나 사법연수원 들어가시는 분들도 거기에서 계속 만나다 보니까 단순 노출 효과 때문에 거기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평생 막 애들한테 공부해라, 더 좋은 데 가라, 더 좋은 물리적인 장소에서 더 좋은 사람과 단순 노출 효과 때문에 네가 결혼해서 네 인생이 그렇게 계층적 사다리를 올라가라. 아니면 네가 부모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우리의 부를 너가 교육 때문에 이렇게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게 단순 노출 효과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미국인의 3분의 1이 단순 노출 효과에 의거해서 자기가 다니던 직장과 학교에서 배우자를 만난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 인구 중에서도 이 퍼센티지가 비슷할 거예요. 한국에서도 우리들이 5,400만이라고 하면 5,400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학교나 직장, 아르바이트, 자기와 같은 공간에서 마주했던 여자와 사귀고 결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뭐 혼인 사이트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했겠죠. 뭐 아는 지인의 사람들이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맹점이 뭐냐면요. 3분의 1 이상의 단순 노출 효과 때문에 자기와 가까운 데 있는 사람과 결혼한다. 이 말은 뭐냐면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요.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와 같은 공간에 있는 여자와 바람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제 말 맞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같은 직장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배우자랑 이제 요즘에 맞벌이가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했어. 이제 각자 연애만 하면 얘네들이 좋아 데이트하고 뽀뽀하고 이런 것만 좋다고 했는데 결혼은 뭐죠?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생계 활동을 하고 자식을 낳고 이게 인간이 영위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행위거든요. 가족을 부양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를 안 낳는다, 결혼 안 한다. 이거는 나중에 차치해서 지금은 차치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데이트도 데이트지만 뭐 해야 되냐? 얘와 이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가 돼가지고 이제 생계활동을 각자 하는 거예요. 이 생계활동 하면서 돈 벌어오면서 경제적으로 작전 짜고 사랑하면서 공휴일에는 아내와 오랜만에 데이트도 하고, 근데 애를 낳으면 이제 육아 때문에 한 10년 정도 이렇게 가야 되고, 이 사람의 일생이 있잖아요. 청년들은 잘 몰라요. 나는 특별해. 나는 40대 돼도 이집트랑 해외 여행, 사이판이랑 하와이랑 뭐 두바이랑 난 그렇게 해외 이렇게 가면서 놀 거야. 근데 20대 애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20대 그런 거 있잖아요. 졸업하기 전에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욕하다가 딱 취업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현실로 확 내려오듯이 자기가 특별하다고 그 허상 속에 사는 그게 청년다움입니다.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꿈을 꿔야 되니까. 근데 그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현실에게 딱 안착하는 순간 자기도 아빠처럼, 자기도 어른처럼 살게 되거든요. 스몰 웨딩이다, 꿈꾸는 결혼이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결국 결혼할 때 자기도 예식장 예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단순 노출 효과 때문에 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했다 이거죠. 그러면 플러스 결혼 생활 이후에 이제 부부 한 몸 돼가지고 그 이후에 직장 생활이나 뭐 어떤 거래처에 새롭게 가거나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인간관계, 산악 동호회를 만나는 거나 독서 모임을 만나거나 영어 스터디를 가야 되거나, 그러면 거기에서도 단순 노출 효과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단순 노출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도 단순 노출 효과도 단순 노출 효과 때문에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남자분들, 특히 남자는, 제가 이제 이건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는 또 달라요. 남자는 처음에는 관심 없다 하더라도 계속 단순하게 계속 저 여자랑 같이 노출되면은 아주 못생겼는데 알고 보니 그래도 쟤 그냥 괜찮은 부분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아주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 제가 예를 드는 게 있어요. 할리우드 배우를 보세요. 할리우드 배우들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아니 3번까지는 아니고 한두 번 정도 나오는 스캔들이 뭐죠? 꼭 할리우드 배우들이 가정부랑 유모랑 바람이 난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전제할 건, 할리우드 배우들 유모 경쟁률이 되게 치열해요. 그 사람들 대학도 졸업을 해야 되고요.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는 건 무서운 거잖아요. 되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고액 연봉을 받습니다. 유모가. 또 지식도 있어야 돼요. 왜? 최고 돈 많은 할리우드 배우들 애기들을 키우는 거니까 자기도 똑똑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치열하니까 거기에 몰리는 그 인원의 인적 자산의 수준이 높아요. 그냥 거기에서 뽑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쟤는 돈도 많고 아내도 엄청 예쁜 할리우드 또 다른 스타고, 야, 쟤는 세상 다 가졌네. 근데 꼭 이 스캔들 나서 터지는 사람들 보면은 유모가 예쁜 여자도 있어요. 예쁜 유모도 있어요. 근데 되게 못생긴 유모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는 지인과 평소 관심이 없던 여자와 정분이 나서 혼외정사를 하고 바람을 피게 되는 건 상대 여자의 외모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단순 노출 효과는 단순히 저 여자에게 마음적 호감과 감정 교류가 핵심이지, 친밀도가 핵심이지, 저 여자의 외모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여자 처음에는 관심도 없고 외모도 내 스타일이 아니고 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 이 여자를 잘 알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알던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 여자가 왜 오늘 표정이 안 좋은지, 오늘 어디 뭐 안 좋아요? 근데 막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아니에요. 이 일이나 합시다. 예를 들어 헐리우드 유모 관계 이게 아니고 직장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야, 오늘 뭐 너 어디 안 좋니?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근데 걱정이 된단 말이죠. 야, 무슨 일 있어? 사실은 뭐 이런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니까, 예를 들어 5년 정도 되게 신뢰하고 있는 동료가 있는데 얘가 이제 친밀하니까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특별한 의미 부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통 여자들과 이런 관계할 때 그냥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고, 얘와 한 3년, 5년 계속 어려운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뭐 진짜 부장한테 깨졌을 때 같이 커피 마시면서 부장 욕도 하고, 또 뭐 밥 먹을 때 맛집도 가서 막 술 한 잔 기울이고, 회사 동료니까 단둘이는 좀 이상하죠. 근데 뭐 여럿이, 그게 다 추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여자와 일상을 보내는 거예요. 일상을.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랑 더 많잖아요. 왜? 집에 가면 아무리 아내가 있다 하더라도 씻고 자야 되니까. 잘 때 뭐 데이트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회사에서가 삶이 우리의 진짜 삶이에요.
회사 여자를 우리 안 사람보다 더 많이 볼 수 있는 퍼센티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계속 내 일상을 보내는 거야. 내 일상을 계속, 내 일상, 회사라는 이 추억과 내 역사가 이 여자와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얘 사정을 조금씩 더 알게 되죠. 쟤는 아이폰 쓰는구나. 야, 너는 왜 아이폰 쓰냐? 뭐 아이스크림, 옥상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야, 이번에 핸드폰 바꿨네? 이런 거. 일상 속에서 그 여자를 조금씩 더 잘 알아가는 분야가 생기면 특별한 의미 부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의미 쟤 막 너무 좋아. 이런 게 아니고 왜 저 여자가 오늘 다크서클이 심한지, 왜 저 여자가 핸드폰 액정이 깨져도 못 바꿨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생길수록 이 여자의 사정을 봐주게 됩니다. 왜요? 이 여자의 내러티브와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제 아빠가 이번에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서, 요즘에 병원에서 회사 출퇴근하잖아. 그러면 걔에 대한 안쓰러움과 동정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의미 부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특별한 의미 부여, 이 여자와 자주 접하니까 친하죠. 그리고 신뢰도 있죠. 근데 얘가 집안에서 안타까운 어떤 그런 걸 겪었죠. 그러니까 얘가 다크서클 있고, 근데 거기에서 부장한테 이 여자가 깨졌다고 해보세요. 막 혼났어요. 그러면 속으로 저 부장 평소에도 마음 안 들었는데 쟤 지금 병원에서 자지도 못하고 아빠 뇌주충 쓰러지셔가지고 제가 저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특별한 의미 부여와 저 여자의 사정을 헤아리게 된다는 거죠. 이 동정과 배려에 많은 남자가 속습니다. 속아요. 많은 남자들이 동정과 배려심이라고 하는 이 아주 악마의 씨앗을 가슴에 피어나게 돼요. 왜? 단순 노출 효과 때문에. 단순 노출 효과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이런 것처럼 단순 노출 효과 때문에 바람의 싹도 그렇게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꼭 또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슬픈 사정이 있을 때만 특별한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물론 거기가 이 여자가 갑자기 뭐 슬픈 사정이 있거나 뭐 아픈 경험이 있거나 이러면은 기폭제 역할은 하지만 그것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잔잔하게 계속 그 여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남자가 자기가 이 단순 노출 효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기가 검증 필터링 정서적 진입 장벽을 딱 세우지 않는 이상 일상적으로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더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적거나 뭐 이 여자가 힘든 일을 겪거나 이게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쯤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그러면 남자가 저 여자에 대한 애정, 뭐 불쌍함, 연민, 뭐 배려, 동정 이런 거에 속아요. 왜? 아니 그 여자 신경 쓰지 말고 아무리 그 여자가 불쌍하면 제도적으로 도와주든가 아니면 뭐 팁을 주든가 아니면 왜 그 여자는 그 여자 인생이에요. 남자가 결혼을 하거나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해서 이제 애인으로서 사귀는 순간부터 다른 여자의 그 애완이나 다른 여자의 특별한 상황은 그 여자의 상황인 거예요. 그거는 그 여자의 나름대로 헤쳐나가야 될 문제지, 진짜 자기가 팁을 줄 수 있으면 아내와 상의해서 팁을 주든가. 그래서 남자는 뭐냐면요, 그 여자를 신경 쓰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제 남자가 거기에서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게 되면 이게 눈에 무슨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제가 더 불쌍해 보이고 뭐해 보이고, 그리고 또 불쌍한 케이스만 들어서 그런 건데, 이제 평범하게 계속 있다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계속 그냥 잔정이 쌓여 있다가 이 여자가 몸매가 갑자기 선본다고 하면서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하면서 몸에 뭐 예를 들어 옷맵시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왔다든가 아니면 화장법을 바꿨거나 머리 스타일을 바꿨거나 그러면 쟤 예쁘네? 이런 딱 넘어가는, 이건 뭐죠? 갑자기 방향을 튼 게 아니라 서서히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기준에서 단순 노출 효과 때문에 아내를 사귀고 사랑하고 결혼했듯이 점점 이러다가 이 티핑 포인트, 이 여자가 머리 스타일 바꿨거나 이 여자가 뭐 했거나, 아니 그러면 여자가 나쁘냐? 절대 아니죠. 왜? 이 여자는 자기 인생 사는 겁니다, 그냥. 근데 남자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얘한테 계속 착각을 하는 거예요. 동정과 연민과 이 여자 내 인생 역사 내러티브, 사랑 내러티브에서 아내와 내가 함께하는 게 1순위 0순위가 아니고 괜히 회사에서 아내보다 더 많이 보는 여자와 함께 우정을 나누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기에서 이제 섹스의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섹스의 문제가 성의 문제가 대두돼요. 왜요? 여러분, 어른이 뭐죠? 어른? 남자와 여자가 유치원 때 사랑을 나눌 때는 손을 잡고 그냥 얘랑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야.
너 나 너 좋아해. 너도 나 좋아하니? 얘도 나 좋대.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맞잖아요. 그게 행복의 본질이에요. 근데 어른은 뭐죠? 야, 나 너 좋아해. 그러면 나도 너 좋아해. 야, 우리 사랑하자. 이러면서 서로 같이 다니면 뭐죠? 육체적으로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내가 얘를 좋아하니까, 너도 나를 좋아하니까 나는 너의 입술에 내 입술을 맞추고 싶은 욕구가 드는 겁니다. 그게 인간은 성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러니까, 뽀뽀를 하면은 껴안고도 싶고, 그리고 한 몸이 되는 게 뭐죠? 부부가 되면은 성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성생활. 그러면 성적으로 여자를 접한다는 게 뭔지 몸으로 체득한 남자는 이미 제가 이제 그런 어른이라고 합니다. 어른. 성이 뭔지, 성관계가 뭔지, 섹스가 뭔지, 섹스를 할 때 그 쾌락이 뭔지 이 몸으로 아는 거죠. 어른들의 세계 뭐냐? 다 알고 있는 세계입니다. 알고 있는 사회예요. 어른들은 결혼한 사람들 뭐냐? 암묵적으로 말은 안 해도 일부러 의도적인 모른 체를 하면서 젠틀하게 서로의 룰을 지켜주는 거예요. 너도 결혼했니? 아, 그러면 너도 성생활하면서 아름답게 결혼 생활하고, 나도 결혼했어? 그럼 나도 이 여자랑 결혼 생활하고. 외도랬니? 외도라는 건 뭐죠? 다른 이 여자 말고 너가 다른 여자랑 어느 방에 들어가서 맨몸으로 몸을 섞었어? 이게 사회적 암묵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른의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어른의 사회.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서 섹스의 문제가 돼도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왜 제가 아까 말했던 남자와 여자는 우정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완벽한 동료애가 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죠? 암묵적으로 모른 채 하고 있는 성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나도 성을 알아. 그리고 너도 성을 알아. 왜? 다 어른이니까. 근데 뭐예요? 나는 아내와 이런 성생활을 하고 니도 뭐 역사적 내러티브를 통해서 니도 성생활 할 수도 있고 서로 알아. 뭘 하냐? 어떻게 하면 아기가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성관계를 할 때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니랑 나랑도 언제든지 그렇게 넘어지거나 육체적으로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은 얼마나 자기 아내 자기와 약속한 사람 말고도 얼마나 욕구를 따라가면은 그게 큰 자극이 돼서 얼마나 자기가 쾌락을 쫓는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섹스를 몸으로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니랑 나랑도 위험하다는 그 위험 수준이 있다는 거를 항상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인지하고 있으니까 건강한 동료애가 완전히 남자 대 남자처럼 이성 간의 우정과 동료애는 반드시 그 동료애와 우정 안에는 모순 퍼센티지가 있냐면 성적인 퍼센티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면 단순 노출 효과 때문에 처음에는 젠틀하게 서로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사랑의 법칙이 있습니다. 너는 니와 약속한 부부가 있고 나는 나 나름대로 또 애인이 있거나 아니면 나는 그런 남자를 만나려고 하고, 근데 남자가 문제죠. 점점점 방향이 틀어지다가 어느 순간 얘가 머리를 새로 하거나 얘가 예를 들어 가슴이 크네. 얘가 세상에 치마 짧았는데 야, 니 다리 이쁘다. 속으로 쟤 다리 이쁘네. 그러면서 성적인 욕망이 어느 순간 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성적인 욕망이 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암묵적으로 남자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쟤 몸매가 괜찮네. 야, 쟤 화장하니까 좀 예쁘네. 뭐 하네? 잠재적으로. 그러면 그걸 티핑 포인트로 이게 탁 터지는 순간이 뭐죠? 세상 사람들 술 먹잖아요. 술 먹거나 아니면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었는데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런 씬 있잖아요. 막 위해 주다가 남자랑 여자랑 동료애로 막 야 임마 힘내 임마 야 그 남자 잊어버려 네가 얼마나 귀여운데 그 남자가 야 네가 훨씬 더 아까워 나였으면은 뭐 하겠다 나였으면 너랑 사귀었겠다. 근데 서로 움찔 아니야 야 얼른 먹어.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아니면 야, 뭐 했겠다. 야, 너 참 괜찮은 여자야. 근데 서로 움찔, 눈이 마주쳐. 눈 맞춤. 그러면서 바람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막 그러면서 어떤 영화 감독은 바로 키스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게 시작이죠. 그게. 그 스위치가 탁 터지면은 이제 이상한 기류가 점점 나면서 아무것도 아닌 카톡 내용이지만 아내가 보면 야, 여보, 걔랑 왜 봐 그거를 나 못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니 못 믿어 이 새끼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료애, 완벽한 남녀 간의 동료애와 우정은 없다. 단순 노출 효과 때문에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남자들은 단순 노출 효과 때문에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날 수도 있다. 아는 지인, 원래 호감이 없거나 원래 내 스타일 아닌 여자도 단순히 계속 마주치고 그리고 이 여자의 내러티브를 알고 특별한 의미 부여와 동정과 배려라는 지 안에 놔두고 자기 안에 동정하십시오. 안에 배려하고. 근데 이거 놔두고 이 여자가 1순위가 되는 순간 거기에서부터 자기가 특별한 동료애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는 섹스 어필, 섹스 시그널이 반드시 함유되어 있다. 이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몰라. 이 남자들이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럼 솔루션이 뭐냐? 솔루션. 가장 중요한, 가장 편한 건 뭐냐면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애초에 가능성을 다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핸드폰 카톡 목록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그냥 집안에서 사는 스스로 가택 구금을 당하는 거죠. 아내와만 이마트 장 보고 아내랑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맨날 봐야 되는데 어떡해요. 얘가 내 상사인데, 얘가 내 직장 후배로 내가 사수인데, 어떻게 맨날 봐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있냐? 여러분 뭐가 있냐? 제 솔루션이 이겁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현실적인 방법의 솔루션, 현실적인 솔루션은 이거예요. 남자, 특히 유부남은 자기가 스스로 착각에 빠져야 됩니다. 무슨 착각? 나는 완전히 매력적인 남자라는 착각에 스스로 빠져야 돼요. 왜 그러냐? 스스로 오버를 해야 돼요. 오버. 무슨 오버냐? 저 여자는 나에 관심도 없어요. 사실 여자는 여러분들한테 우리들한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남자는 원래 착각을 자주 해요. 웃긴 착각을. 근데 유부남은 자기가 지켜야 될 여자가 있고 이 약속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착각에 빠져야 돼요. 무슨 착각? 나는 매력의 마왕이다. 저 여자는 나의 매력에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저 여자를 멀리해야 된다. 이 착각에 빠지라 이 말입니다. 스스로 오버해야 돼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동료가 저 미친놈 아니야? 병신 새끼 뭐야? 재수가 없을 수 있어요. 또라이 내가 무슨 이상한 여자로 취급하네? 그거는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맥락적 의미를 파악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스스로 오버를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마음의 벽과 거리보다 5m, 10m씩 더 멀어져야 돼요. 담벼락을 5m, 10m씩 더 세워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단둘이 차 안에 있지 않는다. 단둘이 차를 타서 어디 거래처에 갈 때는 뒤에 태운다. 아니면은 아내한테 미리 말한다. 나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여보 이렇게 해. 무슨 책임사자 저 미친놈 아니야? 쟤는 저렇게? 예,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전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만날 때 낮에 사람이 일부러 많은 카페에서 만나고 아내에게 미리 말을 하고 또 아내도 직장 끝나면 이렇게 같이 동석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스스로 안전장치를 만드시는 거죠. 오버를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내 매력에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단순 노출 효과를 인지하고 자각하고 계속 그 격차를 반드시 철벽남이 되는 거예요. 철벽남. 그러면 손가락 찌르겠죠. 저 병신. 저 이상해. 사회생활 못하는 애. 그거는 그 여자, 그 사람들 세계고 왜죠? 제가 처음에 말한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계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팁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람을 필 수 있는 남자, 바람을 피워서 해체될 수 있는 그 가정을 사전에 막기 위한 영상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의 담벽을 쌓고 스스로 오버하시라. 아내에게 모든 걸 말하시라. 아내에게 카톡 비밀번호 잠금 해제하세요. 카톡 핸드폰 아내가 항상 보게 하시라. 왜? 떳떳하니까 나 의심해? 이 자체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봐도 아무렇지 않으니까 봐도 아무렇지 않아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부부는 서로 사생활이 다르니까 다 케바케예요. 그러면 비밀번호 잠가놓은 부부는 다 이상한 부부냐?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 맥락을 이해하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내와 그 긴밀한 소통, 동료한테 하지 못하는 얘기를 아내한테 해야 됩니다. 아내와 하지 못하는 얘기를 동료한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스스로 착각을 하시고 스스로 감옥을 건강한 성벽을 치세요. 그래서 더 멀어지십시오. 단둘이 있는 거 정을 주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여자가 어떤 거를 했건 막 어제 병원에서 왔건 병원에서 왔냐? 야 좀 해라. 이러고 그냥 자기 아내에게 올인하는 겁니다. 여보 오늘 이마트에서 내가 두부 사갈까? 오늘 간장조림 해 먹을까? 내가 여보 사랑해. 이게 유부남의 1순위, 0순위 그게 지켜야 되는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동정과 배려와 사랑은 아내에게만 쏟는 거예요. 왜? 결혼만 안 했으면 이 여자 더 도와줄 수 있겠죠. 근데 결혼을 한 남자는 달라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쌓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의 에피소드는 아내와만 쌓는 겁니다.
단순 노출 효과를 인지하시고,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단순 노출 효과 인지하시고 저 여자와의 담을 쌓으십시오. 비즈니스적으로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으로 대하시고.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저 여자랑 내가 안 엮여야 돼, 저 여자랑 내가 안 엮여야 돼. 그것도 단순 노출 효과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인지하시고 아내와 함께 영위하고 아내에게 올인하시려고 의지적으로. 사랑은요, 쾌락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냐? 결혼은 뭐냐? 의지적으로 너를 내가 계속 사랑한다, 이겁니다. 왜? 아내 외형적인 매력은 우리가 호르몬이 3년 지나면, 아내가 아무리 예뻐도 3년이 지나면 호르몬이 안 나와요. 사랑 호르몬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건 뭐죠?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내 아내를 계속 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사회생활하면서 매력적인 여자가 없겠습니까? 왜 여러분들 사회생활하면서 아내보다 더 괜찮은 여자가 여러분들 곁에 없겠어요? 근데 의지적으로 아내와의 사랑을 선택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이 여자와 관계를, 얘가 뭐 한 것도 아닌데 의지적으로 나 혼자 왕자병 걸려서 이 여자를 끊어내고 아예 그 자리를 피하거나 최소한의 자리를 하거나, 이게 정말 멋진 유부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 프레임이 아니에요. 사회생활 팁 프레임이 아니고 결혼생활, 가정생활, 한 여자, 내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 프레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린다는 거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뭐에 말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남자분, 특히 이 영상을 혹시 보시는 남자분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왜? 제가 여자 편만 드는 것 같으니까.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자만이 갖고 있는 특질적 약점과 아주 악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남자가 갖고 있는 단순 노출 효과에 무너져 버리는, 그럼 여자는 단순 노출 효과에 안 넘어지나요? 아니거든요. 불륜을 하는 건 뭐죠? 그 여자도 불륜하는 거예요. 이제 그건 다음 문제고, 오늘은 남자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남자가 어떻게 바람을 피우게 되는가, 어떻게 평소엔 관심 없거나 평소엔 내 스타일도 아니었던 여자와 결국 바람이 나는가, 이게 어떻게 과정이 있는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은 무엇인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언제든지 아내를 배신할 수 있는 아주 악함이 서려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야. 이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자기를 믿는다? 거기서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건, 나는 안 그래,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해, 그게 위험해요. 자기는 언제든지 가장 쓰레기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 내재적인 아주 악질적 요소가 반드시 내 마음 안에 씻기지 않게 항상 들어있는 존재다. 이거를 의식하시고, 그러면 자기가 조심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사도 그러잖아요. 인간은 인간을 완전히 정의했다. 이게 뭐죠? 계몽주의, 이성주의, 과학주의. 그 시기 때 가장 인간이 인간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시기에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났죠.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죠. 가장 악질적인 사회적인 폐륜들이 일어났죠. 이해가 되시죠? 인간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런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바람을 필 수 있는 그 악질적 요소가 저도 있어요. 이걸 인지하니까 스스로 아내와 함께 더 사랑을 나누고, 더 제가 담벼락을 높이 쌓고, 더 그런 시스템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도록 저 스스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30년, 40년, 50년 동안 꾸준히 이어나가야 돼요. 왜 그렇죠? 남자는 알아요. 뭘 아냐? 이 여자를 진짜 사랑해. 내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데 딴 여자랑 섹스할 수 있거든요. 내 아내를 진짜 사랑해. 이 여자는 진짜 보물인 거 알아. 근데도 다른 여자랑 사랑할 수 있는 게 남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알고 있다. 그거를 안다. 나는 쓰레기다.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그걸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던 프레임의, 새 프레임에서의 새로운 강함이 나에게 인지되고 자각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내님 괜찮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책 읽는 사자, 유부남 관점, 연애결혼 멘토링은 제 나름대로 맞다고 생각하는 사랑관, 연애관, 결혼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컨텐츠입니다. 내용 좋으셨다면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고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4개의 컨텐츠를 해요. 유부남 사랑 이야기하고, 독서 이야기하고, 또 뭐 유튜버 멘토링이라고, 제가 예술가거든요. 예술가로서 유튜브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찍는 것도 있고, 3분 영상이라고 브이로그 형식으로 가볍게 그날 느꼈던 거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제가 독서 멘토링 업로드 했다고 구독하기 취소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보실 때 업데이트 되는 컨텐츠 중에 이건 읽고 싶다 하는 것들 가볍게 누르셔서 그렇게 저와 함께 소통하셨으면
소통을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들의 숭고한 사랑을 위하여 정보다움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였습니다.